화성을 이준석입니다. 후보자님, 혹시 헌법 18조가 어떤 내용인지 대충 알고 계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예,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거를 오늘 꺼내들 때 사실 정책 질의를 하려고 이제 말씀드린 건데, 방금 전에 이용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 트로이컷이라고 했던 부분 같은 경우에 상당히 문제의식을 가져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오늘 언론에서 제기하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제기된 그런 위키트리와의 계약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성실하게 해명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최근에 이런 여론 조작 행위에 대해 가지고 정치권의 경각심이 높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인지도 높은 상황 속에서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좀 더 성실하게 하시기를 우선 부탁드립니다. 우선 HTTPS 검열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인터넷 사이트 접속할 때 원래 HTTPS 주소로 들어가는 것들은 전부 다 보안 통신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 누군가 가로채서 정보를 볼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최근 대한민국에서는 2019년에 HTTPS 차단 정책을 통해 가지고 선제적으로 음란물 도박 사이트 등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상의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인터넷 접속했을 때 HTTPS 주소로 접근했을 때 행선지가 어딘지를 서버에서 중간에 가로채서 만약에 그것이 국가가 지정한 불온한 사이트면은 아예 들어가는 걸 차단한다는 것인데요. 이것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헌법 18조에 상당히 충돌하는 부분입니다. 통신의 비밀을 보호받아야 되는데 내가 어느 사이트 접근한지를 국가가 전수조사해서 판단해서 제가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철폐하자는 주장이 일각에 계신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의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헌법이 부여하는 개인의 자유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는 모든 국민이 통신의 자유를 가질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최근에 N번방의 비밀 사건도 있었고 최근에 있었던 사이버레커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두 개의 가치가 충돌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제가 임명이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개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찾아보겠습니다. 후보자님, 이게 사실 두 가치의 충돌이라고 하기에는 우리 산업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전기통신사업법의 22조의 5를 보면요. 통신사업자에게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카오톡이라든지 아니면 커뮤니티 사이트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검열 서버를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전송하는 이미지들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통신 비밀을 침해하는 겁니다. 서버가 들여다보고 음란물이든지 아니면 불법 자료로 생각하면은 전송을 거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겠습니까? 서버가 들여다본다는 건 전수조사입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과 어떤 사진을 전송하든지 어떤 사적인 통신 같은 것들도 다 서버가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이게 아무리 범죄 예방이라 하더라도 이런 식이면요. 음주단속을 전수조사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의 규제 위주의 통신정책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산업 자체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혹시 후보자께서는 대통령과 검사 출신인 권성동 원내대표가 소위 체리 따봉 문자라고 하는 것을 주고받은 걸 보신 적 있습니까? 봤습니다. 이 두 분의 여당 핵심 관계자들이 하필이면 왜 국산 메신저가 아닌 텔레그램을 통해 가지고 이런 내용을 주고받았는지 혹시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후보자께서는 두 메신저 다 쓰십니까? 예, 쓰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내 메신저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서버에 남아서 흔적이 남아서 비밀이 주고받은 통신 비밀이 유출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우려에서 이 독일 텔레그램을 많이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감히 누가 대통령과 원내대표의 통신을 감청할 것을 우려해가지고 대단한 내용도 아닌 게 사실 확인돼가지고 이준석 뒷담화하는 내용이었는데 이런 걸 텔레그램을 주고받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국민들이 우리 국내 기업들의 메신저들의 통신 보안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제가 사실 저는 아까 음란물을 유포를 막는다든지 아까 N번방이라는 것도 텔레그램 통해서 유포된 겁니다. 결국 텔레그램 사업자에게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 검열들이 국내 사업자들에게만 의무로 부과되어가지고 우리 소비자들의 통신 시장에 대한 신뢰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적극 시정할 의사가 있습니까? 적극 시정할 의사 있고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서면 답변이 좀 부실하다는 지적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준석 후보자의 방송 언론 관련 이력 중에 가장 돋보이는 건 저는 지역 MBC 사장을 지낸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지역 MBC 사장으로서 경영 실적에 대해서는 몇 번 저희 위원회에 말씀하셔가지고 1위 했다, 2위 했다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요. 그건 아마 수치적인 걸 얘기한 것일 테고요. 방통위가 혹시 지역방송 발전 지원 특별법에 따라 가지고 지역방송 발전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고 지금도 금액은 45억 원 안팎으로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역사 사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금액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그 전 문재인 정부에 비해 가지고 방송발전위원회가 회의를 갖는 횟수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업무 논의하는 횟수가 확연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간 10차례 개최해서 20개의 안건밖에 심의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그 전에 비해서 2분의 1 토막, 3분의 1 토막 난 수치거든요. 저는 지역 MBC 사장 출신으로서 사실 예산도 아까 45억 정도 얘기하셨는데요. 이 예산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혹시 방통위원장이 되시면은 이런 예산을 어떻게 증액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것이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지역의 여론이라든가 지역의 소식들이 많이 죽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위원장으로 임명이 된다면 소신을 갖고 어떻게 지역 방송, 지역 언론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 사실 지역 MBC 중에 보면 경남 같은 경우에는 어른 김장하 같은 다큐멘터리 영화라든지 이런 것이 백상예술대상 상까지 받을 정도로 좋은 콘텐츠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진흥하는 것에 규제만 아니라 그리고 이사진 선임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흥까지 좀 책임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만약 일하시게 되신다면은 제가 아는 한에서는 대통령께서 정책에 대한 입장이 자주 변하시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가 남북 간 언론 교류입니다. 이것에 대해 가지고 후보자가 혹시 가진 생각이 있으십니까? 대통령께서 남북 언론 교류를 내세우셨다면 저희도 원칙적인 입장에서 그 철학을 이행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2년 10월에 통일부에서 위성이 아닌 일반 수신기를 이용해가지고 북한 방송 조선중앙TV를 대한민국에 개방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진숙 후보자께서는 조선중앙TV를 대한민국에 개방하는 것을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전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실제로 SBS에서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이것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작 지원한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개방에 찬성하는 국민이 47%, 방송 전문가는 80%가 동의, 남북문제 전문가는 84%가 동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2022년에 추진하다가 또 2023년에는 국민 정서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을 필요로 한다. 이랬는데 사실 아까 봤던 것처럼 국민 정서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방통위가 혹시 방통위원장이 되시면은 다시 한번 추진을 해보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사실 이 부분이 그 후보자께서는 본인이 우파적 성향을 갖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좌파적 성향을 갖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있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이 된다면 저의 성향과 상관없이 중립성, 독립성을 철저히 지켜나가겠습니다. 예, 저는 어제부터 청문회를 하면서 저도 약간은 이제 좌파를 싫어하시는 경향성이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우파적 가치관에서 결국 자유라고 하는 것은 북한에 대해 갖고 있는 체제 우위성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개방적이고 그리고 정보를 자유롭게 공유하는 것이 우파의 정신에 맞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 이런 부분, 예를 들어 북한의 실상을 공개한다고 하면은 고무 찬양이나 아니면 추종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 본인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텔레비전이라는 창을 통해 가지고 실제 북한 체제의 그런 어떤 실상을 보여주게 되면은 오히려 우리 국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황정